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한국 경찰의 계급 체계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찰 어깨에 달린 그 작은 상징이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조직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작은 꽃 모양 안에 사실은 11단계나 되는 복잡한 계급 체계와 그 책임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찰 계급장이 왜 법의 꽃이라고 불리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궁화예요. 이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면 계급이 딱 보이는 거죠. 이 기본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한국 경찰 계급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11개의 계급은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딱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 활짝 핀 무궁화, 그리고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 무궁화. 이 세 단계가 바로 경찰 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세 단계의 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꽃봉오리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꽃봉오리 계급이 바로 경찰 조직의 가장 기초,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순경, 경장, 경사. 우리가 길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 뵙는 경찰관분들이 대부분 이 계급에 속하죠. 시민의 안전을 맨 앞에서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무궁화가 활짝 피었다는 건 이제 현장을 지휘하는 리더가 됐다는 뜻입니다. 팀을 이끄는 경위부터 시작해서 한 경찰서의 최고 책임자인 총경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찰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극 무궁화입니다. 이건 정말 클래스가 다른 레벨이죠. 단순한 현장 지휘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치안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 지휘부를 의미하거든요. 10만 경찰 중에 단 한 명뿐인 경찰청장까지 정말 극소수만이 오를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반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찰의 계급이 높다고 해서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법적 권한도 무조건 더 강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경사가 있는데 정작 법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이제 막 임관한 신참 경위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급은 경사가 더 높은데도 말이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법경찰관이라는 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경위 계급, 즉 활짝 핀 무궁화 계급부터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법경찰관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이때부터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그 아래 꽃봉오리 계급은 법적으로 사법경찰리라고 불립니다. 핵심은 리자인데요. 이게 바로 수사를 직접 이끄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을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현장도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요, 수사 경험이 진짜 풍부한 베테랑 경사님들이 사실상 수사의 대부분을 처리하고요. 경위급 간부는 이걸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자,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아는 경찰 말고도 경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 아니면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112에 전화해도 경찰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특수한 공간에선 도대체 누가 법을 집행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분들,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놀랍게도 비행기 기장이나 선박이 선장 같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특정 전문 분야에서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한적인 경찰 권한을 주는 거죠. 이 제도가 사실 꽤 오래됐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이나 환경보호, 노동법처럼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경찰 조직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 명의 경찰관은 과연 어떻게 경력을 쌓고 성장해 나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펠탑 구조.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처음 시작하는 아래는 넓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좁아지는 아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빗댄 말입니다. 이 좁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은 시험 승진, 평소에 일 잘하고 평가 좋게 받아서 올라가는 심사 승진,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근속 승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공을 세웠을 때 주어지는 특별 승진이 있습니다. 이 에펠탑 구조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전체 경찰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고 지휘부, 즉 태극 무궁화 계급은 단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건 경찰관 어깨에 달린 저 무궁화가 그냥 계급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현장을 책임지는 무게감, 법을 집행하는 권한,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온 한 사람의 인생과 봉사의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K드라마를 보거나 길에서 경찰을 마주쳤을 때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면서 그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엄격한 위계 질서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그 작은 꽃 모양에서 아주 깊은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